1997년 7월 1일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사는 한 여성이 자신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선 깜짝 놀랄 정도로 다급함이 느껴졌죠.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던 이는 이웃에 사는 스티비 올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티비는 자신의 집이 불타고 있다고 알렸고 이웃은 911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출동한 구급요원들은 얼굴에 화상을 입은 스티비를 돌봤습니다. 그녀는 구급요원들과 함께 온 경찰에게 저는 52세 스티비 올만이고 나쁜 약을 파는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집에 화염병을 던졌어요. 라고 알렸습니다.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에서 주민들과 경찰들을 도와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보복을 당한 것이라고 믿었죠. 그녀에 따르면 약을 거래하는 현장들을 몰래 촬영하고 증거들을 모으며 근절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촬영됐던 남성들이 자신을 위협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여동생인 사라 미첼과 함께 살았는데 그 애는 너무 무서워서 남자친구와 얼마 전에 네바다로 이사까지 했다고 전했죠. 그 이야기를 전하며 참 속상했습니다. 스티비와 동생 사라는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7명의 형제들과 캘리포니아에서 함께 살았었는데 아빠가 가족을 떠나며 스티비가 어린 동생들을 돌보아야 했죠. 그 중에 여동생 사라와 뭔가 더 특별한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7명의 형제들은 모두 성인이 됐고 이제 다들 각자의 미래를 위해 집을 떠났지만 스티비는 엄마와 함께 머물며 가족 사업을 도왔습니다. 사라 역시 독립을 해 결혼 생활을 하다 이혼을 하며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생을 하다 언니 스티비와 엄마와 함께 살기 위해 자녀들과 함께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스티비가 밖에 나가 일하는 동안 사라는 집안일을 도우며 함께 데려왔던 아이들을 양육했고 그 아이들은 장성해 각자의 미래를 위해 독립을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살던 사라가 견디다 못해 겁을 먹고 집을 떠나 그 집엔 스티비 혼자 남게 된 것이었죠. 경찰은 스티비에게서 상황에 대해 전달을 받고 사라에게도 확인할 것이 있으니 주소를 달라 라고 그녀에게 말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화재가 일어나며 동생의 주소를 적어둔 것이 타버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이 그녀의 사건은 오클랜드 지역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사람들은 모금을 해 스티비를 도왔습니다. 건축업자들은 그녀의 집을 재건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모금비는 그녀의 병원비 등에 사용됐습니다. 또한 그녀를 공격했던 이들에 대한 정보를 제보하는 이에게 주겠다며 포상금도 걸립니다. 그녀의 사건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분노했고 전국적인 뉴스로 내보내졌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 스티비가 백악관에서 전화를 받았을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빨리 사건을 해결하라는 압박이 있었겠죠. 경찰은 지역의 나쁜 약 판매상들의 조사를 더 강화합니다만 그 누구도 이 화재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뭔가 감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혀 모르는 것 같았죠. 경찰들은 이상함을 느끼며 방화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보았고 이상한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깨진 유리가 집 안이 아닌 창문 밖에서 발견이 됐다는 점이었는데 누군가가 불을 내기 위해 화염병을 던졌다면 유리 조각은 안에 튀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죠. 또 곧 경찰들의 의심에 확신을 심어주는 연락을 받습니다. 걔는 스티비가 아니에요. 그녀는 사라라고요. 라고 스티비와 사라의 첫째 언니 레오타 벨빌이 알려온 것입니다. 자신이 아는 스티비는 나쁜 약을 판매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나서서 반대하는 운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방법을 찾을 사람이라고 말했죠. 언니 벨빌은 병원에 찾아가 자신이 스티비라고 주장하는 사라를 만났습니다. 언니, 내가 스티비인 척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 그녀는 자신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스티비는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료 때문에 스티비인 척했다며 자신에게 털어놨다고 합니다. 벨빌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경찰은 사라를 신문하지만 끝까지 자신이 스티비라고 주장했고 결국 그녀의 지문을 채취합니다. 곧 그녀가 스티비가 아니라 사라 미첼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지갑에서 스티비의 신분증과 사라의 신분증 등이 담겨있는 것을 확인했고 경찰은 사라를 신분 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정체가 밝혀진 사라에게 경찰은 스티비가 정말로 어디에 있냐고 질문합니다. 그녀는 스티비가 있는 곳에 계속해서 바꿔서 말했고 거기에서 경찰은 무언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스티비를 찾기 위해 그녀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은행 계좌를 살펴보는데 이미 텅 비어 있었죠. 그리고 그 계좌를 정리한 사람이 사라였습니다. 경찰은 스티비에 대한 정보를 더 알아내기 위해 불에 완전히 타버린 집을 더 확실하게 조사를 하는데 그러다 부엌 냉동실에서 그렇게 찾아 헤매던 스티비를 발견합니다. 분리된 채였죠. 그렇게 사라의 행각이 발각되며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밝혀집니다. 스티비는 사라가 일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돌봐줘야 한다는 점에 실망했고 오클랜드를 떠나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사라가 그럼 자신은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죠. 1997년 7월 23일 사라 미첼은 스티비 올먼을 해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검찰은 사라가 스티비의 돈을 훔치기 위해 그녀를 해했다고 주장했고 2000년 11월 21일 1급 사람을 해한 혐의로 유죄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선고 단계 전에 사라의 가족들이 사형을 면제해달라 요청했고 결국 사라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들을 양육하는 동생을 돌보며 동생이 다시 일어나길 바랬던 언니 스티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동생을 받아줬을 뿐인데 이런 무서운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그녀가 부디 모든 것을 잊고 지금 있는 그곳에선 편히 쉬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 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